오늘은 스마트폰 설정 기능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설정은 스마트폰의 설명서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설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알려드리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단 바에 손가락을 대시고 쭉 드래그로 내리셔서 우측에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를 터치하시겠습니다. 자, 톱니바퀴를 터치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결인데요. 연결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 배운 와이파이가 있죠? 저는 활성화돼서 지금 와이파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서 사용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파랗게 변하면서 사용함인데요. 자, 제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다른 기기들이 쭉 지금 떴습니다. 거기서 터치를 하면 그 기기와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꺽쇠를 눌러 터치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비행기 탑승 모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될 때 비행기 탑승 모드로 해놓고 충전을 하면 고속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인데요.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거를 건너뛰었었는데요. 지금은 설명을 해드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다른 분들,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름을 만들고요. 비밀번호를 정해놔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만 같이 쓰게끔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 건데요. 여기를 터치하셔서 핫스팟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네트워크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딱 저장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도 터치하셔서 비밀번호를 8자 이상으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8765432라고 임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 누르시면 이제 어르신들의 지인분만 이 비밀번호를 써서 이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꺽쇠를 눌러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많이 아시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를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다시 나가면 그 다음으로는 소리와 진동을 해보겠습니다. 소리와 진동 터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 있고요. 진동이 있고요. 자, 무음이 있습니다. 자, 무음은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된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무음을 해놓기 전에 소리나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만 무음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남은 시간 1시간, 무음 시간 1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음을 지금으로부터 1시간 동안 무음을 해놓겠어. 그러면 이제 요걸 체크를 하시면 1시간만 무음이었다가 무음 전에 어르신이 진동으로 해놨으면 진동으로 돌아가고요. 무음 전에 소리로 해놨으면 소리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시 비활성화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그닥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 자,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자주 볼 수도 있고 필요한 게 가장 많은데요. 터치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여기 화면이 나오죠. 다크 모드가 좋은데요. 평소에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사용하면 어르신들은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대로 놔두시는 게 좋고요. 밝기는 너무 밝게 해놓으시면 눈에 피로도도 있고 배터리 소모량도 있으니까 밝기는 중간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라이트 필터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용 중으로 해놓으시는 게 나은 게요.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의 피로도도 있지만요. 배터리 소모량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살짝 누렇게 해서 눈도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필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어르신들이 조절해서 쓸 수 있게끔 자주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글자 크기가 있죠. 자, 글자 크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에 글씨가 변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파랑 원을 자, 왼쪽으로 한 칸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글씨들이 작아지죠? 자,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어르신들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하나씩 위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글씨가 커지죠? 근데 글씨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글씨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은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고요. 저는 지금 글자 굵게를 해놨는데요. 어르신들은 글자 굵게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크게 하는 것보다는 글자를 굵게 이렇게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 글씨가 진하게 잘 보입니다. 너무 크게 이쪽으로 해 놓으시면 글씨가 너무 한눈에 안 보여서 화면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여기 요 정도쯤에 해 놓으시고 글자를 굵게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나가시면 그 다음은 다른 거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전혀 건들지 않고 손을 떼고 2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꺼진다는 소리인데요. 2분만 있을까요? 어디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15초, 30초, 1분, 2분, 5분, 10분이 있는데요. 15초는 잠깐만 돌아서면 화면이 꺼지니까 너무 일찍 꺼져요. 30초도 사실 좀 이르고요. 1분 정도도 괜찮으신데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2분 내지는 5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5분이나 10분은 이제 별도의 뭔가를 봐야 될 때 외에는 2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을 어르신이 손을 뗀 상태에서 그대로 2분 동안 있었을 때 2분 후에 꺼진다는 건데요. 10분을 놔두시면 10분 동안 스마트폰이 계속 화면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오래 켜져 있는 대신에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분 정도를 놓으시면 쓰시는 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서를 다시 앞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는 홈 화면인데요. 홈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하시면 홈 화면 구성이 있는데요. 요것도 어르신들이 가끔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터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 화면 구성. 자, 이거 보면은요. 여기에 홈 화면만 사용하신 어르신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러면 어플, 앱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홈과 앱스 화면 사용 요거를 터치하셔서 활성화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용 터치 하시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앱스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파랗게 활성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랗게 활성화 하시고요. 자, 하나 쭉 끌어올려서 홈 화면 구성 잠금인데요. 이게 잠겨져 있으면 홈 화면을 이동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요거를 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되게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홈 화면에 앱 추가 있는데요. 요거는 파랗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폰에서 앱이나 어플을 깔았을 때, 설치를 했을 때 요거가 파랗게 안 돼 있으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추가할 수 있게끔 파랗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요게 아까 상단 바에 손가락을 터치한 후 드래그해서 내렸을 때 쓸어내릴 때 알림창 열기인데 요게 요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파랗게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하셨으면 다시 꺽쇠를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나가고요. 다시 디스플레이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쓱 드래그해서 올려서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요 가장 밑에 하단에 있는 요거를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홈 화면으로 갈 것인지 이전 화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실행 앱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내비게이션 바 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자, 그러면 자, 여기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가 종류가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에 요런 내비게이션 바가 아니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경우.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스와이프 제스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버튼을 터치 여기를 하셔서 파랗게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로 바뀝니다. 또 하나 자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버튼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전 화면이고요. 요거는 최근 실행 앱인데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스마트폰은 요 순서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셔서 파랗게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터치. 자, 다시 여기서도 디스플레이에서 나가겠습니다. 터치 하시면
자, 다음은요. 배경화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화면 터치. 자, 여기에서 보면 배경화면이 이렇게 컬러풀한 게 있고요. 검정색 위에 여기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배경화면에 다크모드 적용이라 그래서 오른쪽 요 모양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좋은 점은요. 배경이 검정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컬러풀한 어플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여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디바이스 케어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하시면 자, 다른 건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에 지금 최적화라고 있죠? 그거 터치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먼저 시간에 홈 화면에 최적화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기 들어와서 요거 한번 터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자, 디바이스 케어 여기 터치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설정에 있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